2026년 1분기 국내 에너지, 화학 기업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온통 그 얘기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숫자는 분명 축제 분위기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꼭 폭풍 전의 고요함 같달까요? 이런 기묘한 불일치, 시장을 오래 경험한 사람에겐 아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신호거든요. 오늘 이 기만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국내 유수의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가 내놓은 실제 리포트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웃고는 있는데 진짜 웃는 게 아닌 상황, 그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모든 현명한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데이터와 함께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 아닙니까? 특히 하나솔루션,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903%나 더 높은 이익을 냈습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시장이 떠들썩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말이죠, 제가 20년간 이 시장을 봐온 경험에 따르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숫자는 항상 그 뒤를 의심하고 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게 축포가 아니라 경고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지정학적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시적이고 사실은 종이 한 장처럼 얇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몇 달 전에 배럴당 $80에 사둔 기름이 창고에 가득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빵 터져서 유가가 $120로 치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가격으로 파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엄청난 이익이 납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레깅 효과예요.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창고에는 $120에 사온 비싼 기름만 가득한데 전쟁이 갑자기 끝나서 유가가 $80로 폭락하면 그땐 그 손실을 고스란히 다 떠안는 역 레깅 효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바로 이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순히 유가만 흔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이고 또 위험하게 바꾸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사오던 중동의 비중이 뚝 떨어지고 그 빈자리를 미국과 호주산 원유가 채우고 있죠. 이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요. 단순히 수입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 거리가 늘어나니 비용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공급망이 과연 안정적일까 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정유, 석유화학, 태양광이라는 세 개의 주요 섹터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명확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지금 상황이 그냥 딱 정리가 됩니다. 단기 리스크와 원자재 안정성을 보세요. 정유와 석유화학은 높음, 불안정이죠. 반면에 태양광은 낮음, 안정적입니다. 리포트가 왜 태양광 섹터를 지금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요, 단기적인 이익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림은 더 명확해져요. 정유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고요. 석유화학은 지금은 죽을 맛이지만 멀리 보면 중동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태양광은 단순히 리스크를 피하는 피난처를 넘어서서 미국 정책의 수혜나 스페이스X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진짜 기회, 즉 알파가 숨어있는 지점이죠. 리포트는 우리에게 이런 숫자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화려한 이익 성장률 같은 숫자에 가려진 기업의 진짜 체력을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뼈에 새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익 수치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벌고 있는가? 회계장부상에 찍히는 이익 말고요. 기업 금고에 진짜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잡음을 싹 걸러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써야 합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월급 통장 같은 거예요. 월급, 매출에서 카드값, 대출이자, 저금, 모든 비용과 투자 다 빼고 나서 통장에 진짜로 남는 돈, 그게 얼마냐는 거죠. 회계상 이익은 부풀릴 수 있어도 이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위기도 견뎌내는 진짜 힘입니다. 흥미롭게도 리포트 자체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원자재 조달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들이죠. 바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렌즈로 더 깊이,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최고의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실제 우리 계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분석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재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해 볼 때 만약 제 포트폴리오라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것 같아요. 구조적 성장과 안정성을 다 가진 태양광 비중을 50%로 가장 높게 가져가고요. 단기적인 고통 속에 장기적인 기회가 있는 석유화학 종목을 아주 신중하게 선별해서 35% 정도.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큰 정유는 비중을 15%로 줄여서 전술적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뿐이죠. 이 편은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극적으로 다시 열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분쟁이 전면전으로 격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섹터가 울고 웃게 될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실행 계획입니다. 모호한 감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을 세워두는 거죠. 1단계, 매일 유가와 정제 마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2단계, 특정 수준, 예를 들어 유가가 하루에 10% 이상 급락하면 트리거. 3단계, 즉시 재고이익의 환상이 깨질 위험에 처한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FCF가 탄탄한 기업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 리밸런싱. 이것이 바로 양날의 검 위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생존 도구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규결됩니다. 지난 20년간 저를 이끌어온 투자 철학이기도 하고요. 시장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뭔가 다르게 보이는 기업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발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분석에서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